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 포스코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분진, 소음 등으로 전남 동북권뿐 아니라 경남 하동과 남해군의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시설 등 제철소 주변 환경을 위한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와 국회 입법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맞닿은 태인동 일대입니다. 제철소가 들어선 뒤 색과류와 미세먼지 탓에 주민들은 휘노빨래를 널지 못합니다.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가 제일 안 좋고 지금 저런 데 옥상 같은 데 올라가면은 봐봐 시커매버려. 광양만을 기반으로 한 철강 산업은 지역 경제를 일으키고 세계적인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먼지와 악취, 소음으로 인한 제철소와 산업단지 인근 주민의 희생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과 여수, 순천뿐 아니라 강과 바다 건너 경남 하동과 남해군 주민도 피해를 호소합니다. 인체에 더 위해한 미세먼지는 지금과 같이 북서풍의 영향을 받으면 남해가 가장 심각하게. 전남 녹색연합과 전남대학교 연구팀은 여수묘도와 광양 태인동 등 주민 34명을 심층 면담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자들은 각종 호흡기, 피부질환과 비염 등 증상을 보였고 암으로 가족과 이웃이 세상을 떠났다고 증언했습니다.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지역 기업들의 더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국가 차원의 피해 실태 조사, 국회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가 이거를 증명하고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이것들을 들여다보고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포스코는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 3년간 1조 8천억 규모 친환경 설비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묘도 운동마을회관 입구에 대기질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박람회 전기간 입장권 구매 50% 할인 대상이 전남 도민 전체로 확대됩니다. 순천시와 박람회 조직위는 그동안 순천시민 이외에는 순천 향후 인증과 전남사랑 도민증 소지자 등 전남의 연고를 두고 타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실거주자인 전남 도민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2023 정원박람회 입장권 사전 구매 등 도민의 결집된 역량이 확인되고 있다며 21개의 시, 군민까지 혜택 범위를 확대해 도민의 화합과 성장 동력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올해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도내 종합경쟁력 최고 지자체로 선정돼 어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1996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자체 경쟁력을 측정해 상대적으로 비교 분석한 자료이며 순천시는 지속적인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공간 혁신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순천시는 이와 관련해 역동적인 정원박람회 개최 준비와 현장 중심의 행정이 인정돼 3년 연속 도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선 무죄를 선고받은 이후 갑작스레 군사당국에 끌려가 반공법 위반 유죄를 받았던 납부거부의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수사권이 없는 군사당국이 납부거부 사건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 명예회복은 물론 진상규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1968년 5월 서해 대연평도 인근에서 조기잡이를 하던 도중 납북됐다 5달 만에 귀환한 목포 선적 영조호. 당시 영조호의 20살 선원이었던 송상환 씨는 귀환 후 북한으로 탈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법정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수년 후 갑자기 해군 목포보안대에 연행됐고 조사 끝에 다시 재판에 넘겨져 북한을 찬양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딱 타니까 이 포장이 딱 씌워불더라고요. 포장이도 두툼해요. 그러면 딱 씌워불더만은 야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죠. 가면서부터 구두발로
차고 연필 여기 꼽아서 돌리고 송 씨는 당시 갖은 고문 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조사관이 유도하는 대로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향 마을의 한 귀퉁이에서 조작된 현장 검증까지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여기다 파서 묻어놓고 자기들이 미리서 날 데리고 와서 현장 검증한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파서 들고 저 수갑 찬 상태에서 날 보고 들고 이렇게 앉고 있으니까 사진 찍고. 송 씨를 연행한 건 수사기관이 아닌 과거 군 당국의 정보기관이었던 해군 보안대. 민간인을 조사하고 사건을 송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남 지역 목포 보안대의 경우에도 송 씨 외에 4건의 납부거부 사건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안대는 군 내에서의 안보, 또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오랜 시간 동안 고문까지 해서 이걸 그 민간 검찰에 기소했다, 송치했다고 하는 건 심각하게 위법인 거죠. 전남 지역 여러 납부거부들이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군사 당국으로부터 고문과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피해자의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의 필요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작업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21명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판에 넘겨진 시공사와 하청업체는 주요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고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무너져 매몰된 작업자 6명이 숨진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사고 직후 80여 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려 붕괴 원인과 책임 소재를 살핀 경찰의 수사가 11개월 만에 모두 끝났습니다. 당시 정부와 경찰이 밝힌 사고 원인은 구조 검토 없이 설치된 데크 플레이트, 무리하게 철거된 철제 동발이, 양생이 덜 된 콘크리트였습니다. 무단 구조 변경, 콘크리트 부실 양생 등 시공 품질 관리 미흡이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입니다. 현대산업개발과 감리업체, 하청업체 관계자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수사 후속 절차는 더디기만 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현대산업개발은 사고의 직접적 관리 감독 권한은 하청업체에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은 사고 발생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부실 시공이 중대한 붕괴로 이어져 시민들이 위협받았다며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 말소를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정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대산업개발에 2차 청문 기회까지 준 것은 명백한 재벌 봐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가 좀 그 국토부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한편 유족들은 내년 1월 사고 발생일에 맞춰 안전한 건설 현장을 바라는 추모식을 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들의 바람처럼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선 책임 기업과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목포시가 차량과 보행자가 뒤섞인 목포 근대 역사거리의 통행 구조를 일방 통행으로 바꿨습니다. 관광도시에서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다면 일단 성공으로 보이는데요.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간이 멈춰있는 관광지 목포 근대 역사거리입니다. 추위 속에서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좋은가? 아주 하여튼 역사가 깊어갖고 아주 좋아요. 잘 봤어요. 근대 역사유산이 밀집한 목포 원도심 거리는 느리게 걸으며 둘러보는 게 묘미. 수십억 예산을 들여 전봇대와 전선을 없앴던 건 역시 걷는 관광지를 단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추가적으로 목포시는 근대 역사 일관에서 뻗어나가는 2개 길의 차도폭을 줄이고 일방 통행으로 개편했습니다. 앞 뒤에서 차량을 살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면서 관광객들은 만족해합니다. 보행하기도 좀 힘들고 또 이런 게 좀 잘 정비되면 아이들이랑 오기에 좀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의 만족감이 커지는 게 근대 역사거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차가 잘 다니니까 도로가 많이 커져갖고 잘 다니니까 좋네, 좋아. 단점은 특별하게 단점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관광객분들도 또 이제 이 관광 코스 따라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바뀐 뒤로는. 1일부터 15일은 일방 통행로 좌측, 16일부터 말일까지는 우측에 주차를 허용하는 가변 주차제를 잘 정착시키는 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목포시는 앞으로 근대 역사거리를 관통하는 1897 개항문화거리 750m까지도 일방통행으로 조성해 걷는 관광지의 면모를 갖출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마다 발표하는 한국관광백선에 전남 동부지역의 명소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수에서는 이번에 여수 해상케이블카와 돌산도가 처음 선정됐으며 오동도와 여수 세계박람회장은 모두 5차례 관광백선에 올랐습니다. 순천에서는 순천만 습지가 2013년부터 6년 연속 국내 대표 관광지에 선정됐습니다. 백선에 선정된 관광지는 전 세계와 각국 전국 관광 안내소에 홍보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여수시가 캄보디아에서 열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세계 총회에 참석해 내년 총회 개최기를 전달받았습니다. 제17차 세계총회 개최지인 여수시는 내년 10월 5일간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세계총회를 개최합니다. 여수시는 또 총회 기간 해양국제포럼과 여수만 탐방 등을 진행하고 여수만 르네상스 신화를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협회는 만 보호를 위해 설립된 국제협회로 전 세계 25개국 47개 만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해룡면 대가마을 주민 1동 12만 9,800원, 가장마을 주민 1동 11만 원, 고흥군 복례면 엄남마을회 11만 원, 여수시 돌산읍 서기마을 박희호, 김인자 부부 10만 원, 여수시 주삼동 주안마을 부녀회 10만 원,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 장문종 10만 원, 순천시 연향동 다이나핏 순천 연향점 10만 원, 고흥군 도양읍 권민단 유성준 부부 10만 원, 고흥군 남양면 옥천마을 주민 1동 8만 9천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